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산세무1급 법인세법 총칙부터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8페이지가 되고요. 총칙에 관한 얘기 한번 보죠. 총칙은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은요, 전산세무 1급이잖아요. 가볍게. 총칙은 가볍게. 너무 힘들지 말고, 힘들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법인세를 배우니까 법인세법의 정의가 터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리는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내리는 정의는 법인세법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 하죠.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있죠. 요걸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국세이다. 이렇게 네 가지 논점이 되겠습니다. 직접 국세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직접세는 뭐죠? 세 부담자와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 거. 법인이 부담하고 법인이 낸다. 직접세. 법인이 부담하는 자와 내는 자가 다르면 뭐죠? 간접세가 되죠.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국세는 뭐죠? 우리 이거 부가권자에 따른 기준인데 중앙정부 재원을 쓰면 국세고요. 지자체 재원을 쓰면 지방세가 되죠. 가장 대표적인 국세, 주요 3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법소부로 하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알 거라고 봅니다. 그죠? 이거는 알 거니까 딱 되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법인세 정의를 하기 위해서 법인에 대한 종류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인의 종류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법인이 있죠. 담세력을 가질 수 있는 뭐예요? 대상, 과세 대상을 그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법인을 왜 먼저 나눌까요? 동일한 모든 법인이 똑같은 잠세력을 가지지는 않거든요. 법인의 종류에 따라 뭡니까? 부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기 위해서 법인의 종류를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의 유형하고 그 납세 의무 대상을 이제 구분할 건데요. 일단 법인을 이렇게 나눌게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내국법인, 외국법인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적인 분류가 바로 뭐냐면 영리를 표방하는지에 따른 영리와 비영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국, 외국, 영리, 비영리 두 개니까 네 개의 유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법인을 먼저 구분하고 그에 따른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는 많이 떨어져요. 이론 문제에서 법인세법이 전산세무일급에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이론 문제 중에. 세법, 법인세법.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뭘 내겠습니까? 총칙은 한 2, 3년에 한 번? 그러나 우리는 법인세법을 배우니까 그래 법인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혀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국과 외국 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먼저 알게요. 우리 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국과 외국의 차이점은 뭐냐면 본점 소재지 유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본점이 국내에 있으면 뭐죠? 내국법인. 그죠? 본점이 외국에 있으면요. 외국법인.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등기부를 띄면요. 본점이 수원시 영통구 어찌고 저쩌고 나와요.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내국법인이 되는 거다. 그죠? 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패턴,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본점 소재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데 우리 론스타 있죠, 론스타. 론스타 몰라요? 외환은행 있죠. 옛날 전주인, 정크펀드. 요새 말이 많은데 몰라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부차적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지배 장소가 있다면 그것도 본점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은 있지만 얘는 뭐야? 그냥 부차적 개념이고 그냥 기준은 1기준은 뭐죠? 그냥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뭡니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고 있고, 부차적으로 뭡니까? 사업의 실질적인 지배 장소에 따라 나눌 수는 있다. 이렇게만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점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영리와 비영리 한번 볼게요. 영리법인은 뭘까요? 당연히 영리를 추구한다는 말은 이익이 생기면 배분을 예정하는 법인을 바로 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을 영리법인을 하죠. 그러면 비영리는 뭐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목적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법인은 목적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목적사업이 뭔지에 따라 정관에 딱 정해져 있는데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4가지의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 학술, 자선, 공익적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 있죠.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은 담세력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구분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법인의 유형은 뭐예요? 크게 4가지로 나누게 되겠죠. 내국 영리법인, 내국 비영리,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단순하게 구분하는 기준이니까 시험 문제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의 지금 기본 모형은 뭘까요? 당연히 있죠.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기본 모형은 요거다, 그죠? 영리 내국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법인의 종류는 나눠졌죠? 그럼 이런 법인의 과세 대상. 도대체 어디에 세금을 매길 건지, 그죠? 과세 대상이 터져야 되겠죠. 과세 대상은 4개요. 하나, 셋, 4개 있어요. 요 4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요 3개는 뭡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경상소득이라 하죠.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거는 바로 이름을 각사업연도 소득이란 이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죠? 장사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세금 낸다고 했을 때 그 소득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먼저 특수한 것부터 정리하고 요거에 대한 범위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거. 여기 1순위, 그죠? 요거는 2순위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별표를 2개 하면 요거는 별표 1개 정도. 최근에 좀 나왔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청산소득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청산소득에 있죠. 납세 의무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법인이 문 닫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닫을 때 낸다. 법인이 이제 문 닫을 때, 그죠? 평가 억제했던 거를 정해서 시가에 의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외국 법인은 납세 의무가 없어요. 외국 법인은 납세 의무가 없죠. 왜 없을까요? 문을 닫을 때 어디 가서 닫습니까? 자기 나라 가서 닫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 청산소득은 외국 법인에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국에 국한한다라면 여기 있죠. 비영리 법인에도 없다 이 말이죠. 비영리 법인도 없어요. 왜 없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은 그 소멸이란 개념이 없어요. 비영리 법인이 만약에 재산을 정리할 때는 국가에 기부 체납하거나 다른 비영리 법인에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소멸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청산을 한다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는요. 오로지 어디에? 영리 내국 법인만 있는 개념이다.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국내 내국 법인은 청산소득에 과세를 하고 외국 법인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것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되겠습니까? 청산소득은 국내 영리 내국 법인만. 두 번째 보겠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요, 이 옛날의 규정인데요. 옛날에 쪽에 특별부가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에. 그래서 법인이 가득한 토지 등 양도 중에 있죠. 토지나 건물 중에서 특별한 지정구역에서 이걸 팔았을 때 차익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는 투기 방지 목적으로 조금 더 내는 제도가 바로 토지 등 양도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죠? 투기 방지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인의 종류에 관계없이 뭡니까? 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 과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전부 다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취지 아시겠죠? 요거는 다 과세한다. 법인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미완료 소득은 뭐냐면, 그죠? 환류래요. 환류는 뭐죠? 뭔가 돌려야 되는데, 그죠? 법인의 잉여 자금을 외부에 유출해서 환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뭡니까? 그죠? 이거를 일정하게 내는 세금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소득이나 일단은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완료 소득은요, 알아야 될 점이 여기에 있죠. 다른 건 다 되지 않아요. 올해 어디만 영리 내국 법인만 있고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일반적인 기업은 하지 않고 여기 한번 볼까요? 요거를 내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 내국 법인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키워드입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소득은요, 중소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자본 500억을 초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큰 기업이죠. 그리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바로 대기업의 그죠?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가 있는 법인이 그죠? 자기의 잉여금을 환류하지 않는다면 뭐 출자랄지 배당이랄지 이렇게 해서 외부에 유출을 하지 않는다라면 일정한 금액을 더 내는 제도 정도 있다는 정도만 합니다. 여기 키워드는 뭐죠? 중소기업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여기서 보시면 미완료 소득은 미완료 소득하고 청산 소득은 뭐예요? 요것만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죠? 이건 대기업만 된다. 중소기업은 뭐예요? 되지 않는다는 점만 좀 체크해 보시고요. 최근에 얘가 나오더라고요. 얘는 안 내다가 요것만 내다가 요거는 뭐야? 최근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작년인가 한번 나와서 모든 법인은 모든 영리 내국 법인은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돼요. 미완료 소득은 누구만 된다고 좀 큰 집단만 된다. 중소기업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출자나 배당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경우에 과세하는. 그렇죠. 네, 1층.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요 개념에서 좀 그냥 약간 일반적이지 않는 경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볼게요. 영리와 그죠? 영리와 비영리 이렇게 나오죠. 비영리는요, 자기의 목적 사업인 비영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재단 법인 있죠. 여기 근처에 뭐 학교가 있나요? 가천대 있네. 가천대가 지금 이제 사립학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립학교가 있죠. 비영리 법인이에요. 목적 사업이 뭐죠? 당연히 학술이랄지 교육에 대한 보급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등록금을 받고 하는 건 아무런 과세하잖아요. 남았더라도. 그런데 가천대 재원이 일반 재원이 모자라니까 옆에다 주차장을 짓고 그 주차비를 정수하면 자기의 목적 사업, 외적인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영리는 머릿속에 딱 익혀야 될 게 뭐냐면요. 수익 사업만 과세한다는 게 딱 나오면 돼요. 수익 사업만. 알겠죠? 그래서 비영리는 뭐죠? 수익 사업만. 그죠? 수익 사업만 과세하고 자기의 목적 사업인 비영리 사업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일반적인 법인은 가리지 않고 뭐예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영리는 무조건 자기의 영리를 추가하면 다 되는 거죠. 그죠? 요게 모든 소득. 그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리법인은 모든 거, 비영리는 수익 사업만. 그죠? 여기 다 구분이 되죠? 그런데 내국법인에 있죠. 과세권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전 세계 소득. 국내든 국외든 다. 전 세계. 그리고 여기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번소득 있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이 있다. 이 정도만.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나?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 정도 보시고 요거 볼게요. 그럼 국가 한번 볼게요. 국가는, 우리나라의 국가는 국내 국가 있죠. 우리 국가 지자체가 있잖아요. 요거는 비과세 법인으로 납세의무가 없고요. 외국 법인은 뭐예요? 외국 국가가 뭐죠? 주한 미국 대사관 이런 데 있죠. 요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있죠. 외국 법인이 그죠? 지자체랄지 외국의 정부가 여기에 들어온 대사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뭘로 봅니까?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간주해서 일부 과세를 한다는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항상 머리가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끄고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